제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시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임명된 심우정 신임 총장이요. 오늘 오후였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시는 그대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내일 19일 취임식을 열고요. 신임 총장은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현장 목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말 없이 심우정 신임 총장에게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저렇게 전달하고 곧바로 환담장으로 향한 두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시험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물러날 때 이원석 총장에 대한 높은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반대로 주요 사건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검찰총장 물러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요. 과거 사위, 그러니까 과거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분명히 심우정 총장이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도 필요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5년 전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대변인, 계속 야당에서는 왜 묵혀놓다가 지금 검찰이 본격 수사하냐 하지만 검찰 생각은 얘기는 이 타이제이 스타셋, 이 과거 사이에 티켓 채용 의혹의 이 중심이 된 이 회사가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의원임을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물살을 탔고 이제부터 심우정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저울질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9년 3월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처음 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수사를 이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이제 신용만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사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뒷말들이 많았죠. 결국은 2021년 12월에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회사가 태국에 있으니까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를 시켜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교체된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이제 그 시한부 기소 중지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심우정 총장이 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예, 어떤 기대입니까? 희망도 있고요, 역량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고려를 왜 검찰이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쪽 저쪽 다 이제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들 하십니다. 둘째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는 것이죠. 사건이 진실이 이쪽이건 저쪽이건 빨리 밝혀줘야 되는 것이 검찰의 과제, 검찰의 이제 그 책무인 것인데 지금 이 사건만 해도 이제 거의 4년째 이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이쪽 저쪽 눈치 보지 말고 일이 남마처럼 얽혔을 때는요. 간단합니다. 할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정권이든 아니면 전 정권이든 법대로 원칙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빨리 신속하게 내주는 것.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심우정 검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대변인, 저도 눈빛이 맑은 편 아니에요? 심우정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좌우경을 하지 말고 뭐 수사, 그 전 정권, 현 정권이도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또 혹자는 또 오해해서 눈빛이 안 막으면 또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순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이원석 총장도 맑으셨는데요. 예. 저분은 좀 전에 화면에서 보니까 예. 맑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진행자 입장에서 이건 주관적 표현이라고 한번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참고인 신분 소환하는 문다혜 씨 얘기도 있고 문 전 대통령 소환도 이제 이른바 심우정 검찰이 저울질할 수 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민주당의 전 정권 탄압 대책위도 양산 평산마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 부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요. 오늘 끝나고 나면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휴 직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영진 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산 평산마을에 가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된 이 사건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뇌물죄로 비화된 이 과정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문다혜 씨와 이 문 전 대통령 가족 간에 있었던 어떤 금전적 거래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2018년도에 있었던 특혜 채용 의혹과는 전혀 다른 22년도에 퇴임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이렇게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아마 전 정권 탄압 대책위가 문 전 대통령 부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의자 문 전 대통령이 적시가 돼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인가요? 원래 이재명 대표 측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방탄연대 검찰 수사가 죄어오니까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 조금 더 검찰 수사가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이 관련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좁혀오면 민주당도 지금 대책위가 저렇게 전사적으로 나서지만 나중에는 발을 뺄 거다. 여당의 일각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나서기는 하는데 실효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수사검사를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수사검사 탄핵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결과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먼저 하겠다라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대해서 어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에 그런 사실관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하는 건데 지금 무턱대고 탄핵을 얘기하겠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이 저렇게 피의자로 적시된 부분은 이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실 시민단체 등 세 곳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죄명도 뇌물죄인 것이고 그다음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것이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저렇게 한 건 아니라는 취지죠. 또 하나는 지금 인사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권자 이전에 만약에 인사위원장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진술을 했으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진술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검증 업무를 도맡아 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만약 진술했으면 검증 과정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도 진술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진술해야 되죠?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 뭐 서면 조사든 아니면 소환 조사든 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겠지만 어쨌든 조사의 필요성은 오히려 당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진술 거부권을 위해서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험대 중에 하나 더 있죠. 심우정 총장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 특히 이제 뭐 2번도 뭐 나중에 어떤 뭐 검찰의 처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에 대해서 그럼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검찰 내부의 경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손모 씨, 그러니까 전주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이 전주 역할을 했던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수사는 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전 정부 사람에게만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나 재판이 집중되는 것인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마찬가지의 잣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수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검찰총장이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내일 공식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앞에 놓여진 시험대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나라 밖에서 정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